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오늘은 1단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주 초기의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주의 탄생인 빅뱅으로부터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와 헬륨의 생성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미 검증된 이론들을 학습하면서 지식을 습득하지만 과학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이론들이 상충되고 자신의 이론들을 증명하기 위한 논쟁의 과정을 거쳐 일반화됩니다. 당시 자신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노력이 쓸모없어 보인다고요? 우리의 성장은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쓸모없는 노력은 없는 것이죠.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빅뱅 이후의 우주의 팽창과 이 과정 중에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빅뱅 이론과 함께 논의되던 정상 우주론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빅뱅 이론이 인정받게 된 근거 두 가지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 초기에 원소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잘 아시다시피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폭발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빅뱅은 약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부터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이 결과 우주는 계속 팽창하게 되고 현대와 같은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서로 상충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즉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죠. 여기서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상태의 우주를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 steady state라고 되어 있죠. 즉 머물러 있는 상태의 우주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우주는 팽창하는 동안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되면서 부피는 팽창하고 이 과정 중에 질량도 증가하게 되면서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요. 자, 이 공간에서 이렇게 물질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과정 중에 우주가 팽창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팽창하는 과정 중에 물질이 빈 공간을 채우면서 같은 밀도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공간이 팽창하면요, 팽창하는 공간에 새로운 입자들, 원소들이 생성이 되면서 일정한 밀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도도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빅뱅 이론은 이렇습니다. 한 점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요. 그 결과 앞의 그림과는 다르게 밀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띄엄띄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동시에 온도도 어떻게 되냐?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부피가 증가하는 동시에 질량에는 변화가 없고요. 밀도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선 비슷한 건 뭐냐면요.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주는 둘 다 팽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 이전에 허블이 별들을 관찰하면서 적색 편의 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적색 편의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별에서부터 빛이 나오게 되는데 빛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이 별빛을 관찰해 봤더니 분명히 원래 파장은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요. 파장이 길게 나타나더라 이거죠. 이러한 효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도플러 효과는 이런 거예요.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삐용 내면서 앰뷸런스가 지나간다고 합시다. 접근할 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음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앰뷸런스가 지나고 나서는 소리가 작아지면서 동시에 음도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이렌 소리 들어보신 적 있죠?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서 혹은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이러한 소리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접근할 때에는 음원이 접근할 때에는 일정한 파장이 나오게 되는데 파가 진행하는 동안 음원이 접근하게 되면서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게 돼요.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파장이 짧아지면서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음이 높아진다라고 느껴지게 되고요. 반면에 이 음원이 청취자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파가 이렇게 나가는 동안에 얘가 이렇게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음원이. 그래서 원래 파장보다 길게 나타내지게 되고요. 동시에 우리는 음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빛에서 지금 별에서 나오는 빛에서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파장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 되는데 얘가 파장이 길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별 하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모든 별에서부터 이러한 현상이 관측이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자,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변에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멀어지면서 지구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주는 어쨌든 팽창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주의 상태는 어떠냐에 대해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으로 나눠져 서로 논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상 우주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호일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아인슈타인이 있게 되고요. 빅뱅 우주론의 대표 주자는 바로 가모프가 됩니다. 이 결과 빅뱅 우주론의 근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의 정론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요.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한 점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주가 138억 년이 지나면서 쭉 팽창이 일어나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그림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허블의 관측이 있다고 했었죠.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프 하나 그렸는데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허블이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내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서로 대립한다고 했었죠.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첫 번째,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빅뱅, 즉 펑 하게 되는 대폭발 이후에 만들어진 빛이 처음에는 혼탁한 우주 공간에 갇혀 있게 돼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빅뱅을 통해서 처음에 쿼크랑 렙톤 같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지나고 나면은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주 공간의 입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운동하게 됩니다. 이 안에 빛이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낮아져서 3000K 정도가 되면은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하여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 중에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빈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빛이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빛이 우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지금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잖아요. 이 과정 중에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해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One of the great discoveries of Edwin Hubble, an astronomer earlier in the 20th century, was that galaxies were receding away from us, and that the farther away a galaxy was, the faster it was moving away from us. He measured that, and astronomers measure that today, by measuring the Doppler shift of light. 정지한 차에서 경적을 울리면 같은 파장의 음정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다가올 때는 파장이 줄어들면서 높은 음정으로 들리고 멀어질 때는 파장이 늘어나면서 낮은 음정으로 들립니다. 이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If an object is emitting light and it's receding from you, the wavelengths of light are stretched out and shifted to redder wavelengths. If the object is coming toward you, then the light is shifted to bluer wavelengths.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각각의 물질이 나타내는 고유한 검은 선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그 선이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고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은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멀어지면서 불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허블은 이 적색편이 현상을 통해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고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조지 가모프는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다면 대폭발의 흔적이 온 우주에 빛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조지 가모프의 예측은 우연히 확인됩니다. 바로 이 소라 모양의 안테나에서 말이죠. 1960년대 무선 통신을 위해 전파를 연구하던 이 안테나에 어느 날 알 수 없는 잡음이 잡힙니다. 그 잡음을 처음 발견한 이는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 이들은 어떻게 잡음이 빅뱅에서 온 것임을 알아냈을까요? We had ruled out the ground, the receiver. We had ruled out man-made interference, the antenna. We had ruled out the Milky Way itself because there are many other galaxies like it, none of whom had this. There was no combination of radio sources anywhere to allow for this. 당시 두 사람은 잡음을 없애기 위해 비둘기 똥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잡음이 사라졌을까요? Then once the pigeons actually getting rid of the pigeons and cleaning the antenna got rid of about 10% of what we'd seen. About 10%. 그들이 발견한 잡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잡음은 하늘 전체에서 모든 방향으로 오는 일종의 빛이었죠. 빛이 전파의 형태로 안테나에 잡힌 겁니다. 그 빛의 기원은 바로 빅뱅. 대폭발과 함께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 에너지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우주 나이가 1만 년 정도가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약 10,000도였고 당시 우주는 너무 혼탁해서 빛조차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00,000 years after the Big Bang, it got cold enough, about 3,000 degrees Kelvin, a bit colder than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of the sun. At that point, the protons and electrons combined to form atoms. And that's when the first atoms, the atoms that make up that we see today, first combined. Once the protons and electrons combined to form atoms, the universe became transparent to the microwave background, to the cosmic background radiation, the leftover heat from the Big Bang. 빅뱅 후 약 38만 년. 우주 온도가 3,000도 정도로 식자 빛의 진행을 방해하던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해 원자를 이루었고 우주는 갑자기 맑아지며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를 채웁니다. 그 빛이 차츰 식어 지금은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우주 전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자, 빅뱅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정 중에 쿼크와 렙톤이라고 하는 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이 렙톤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는 경입자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렙톤이 바로 전자가 되는 것이죠. 쿼크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야 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그리고 탑 쿼크, 그리고 버튼 쿼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정확히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업 쿼크 같은 경우에는요, 전하량이 3분의 2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양성자는 업 2개와 다운 하나가 결합하게 되고요. 중성자는 업 하나랑 다운 2개가 결합하게 됩니다. 자, 이걸 전하량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업 쿼크는 옆에서 얘기했듯이 전하량이 3분의 2라고 얘기했죠. 3분의 2, 3분의 2. 다운은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결과 양성자의 전해량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즉 3분의 3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는 전하량이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중성자는 전하량이 있나요, 없나요?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면요, 다운 쿼크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자, 업 쿼크는요, 3분의 2였습니다. 합치게 되면 전하량이 얼마가 될까요? 예, 0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밑에 있는 표처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 기본 입자인 쿼크와 렙톤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시간대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 입자의 형성은 10의 마이너스 35승 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은 10의 마이너스 6승 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요, 1대 1입니다. 온도가 높아서요, 이 양성자, 중성자가 서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초기에는 양성자, 중성자의 수가 거의 같았습니다. 1대 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옆에도 제가 써놨는데요. 자연상에서는 베타 붕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중성자가 있으면요, 중성자는 붕괴되면서 양성자와 정자 그리고 중성 미자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을 때에는요, 이 과정이 역으로도 일어나는 거였어요.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과정, 이거 일반적인 과정이 되는데요.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에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 1대1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면서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옆에 얘기한 이 베타 붕괴가 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중성자의 수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어서 나중엔 몇 대 몇까지 되냐면요, 7대 1까지 줄어들게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가모프가 계산을 통해 가지고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측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학에서 예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예측을 통해서 검증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양성자, 중성자의 비가 7대 1로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시간이 지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양성자, 중성자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했었어요? 예, 7대 1까지 변형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7대 1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이 하얀 게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대 중성자의 개수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이걸 2개 그려놨죠? 비율로 따지게 되면 7대1, 다른 말로는 7대 1, 다른 말로는 14대 2의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서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옆에 제가 써놨는데요. 수소 원자 핵은 이렇게 씁니다. 수소는 원소 기호가 H가 되죠. H가 되고요. 원자 번호는 1번이 됩니다. 헬륨은요. 원소 기호가 He2가 되고요. 원자 번호는 2번이 되죠. 이 빈칸에 쓰는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아래 쓰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양성자의 수라고 알고 있고요. 동시에 얘가 뭐가 되냐면요. 원자 번호가 돼요. 그리고 이 위에 들어가는 숫자 있죠? 자, 이 숫자를 질량수라고 하는데요. 이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 플러스 중성자의 수가 됩니다. 보통 양성자의 수랑 중성자의 수가 1대1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위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뭐냐면요. 이온수가 되죠. 이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헬륨은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된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들어간 숫자는 결합해 있는 원자의 수가 되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산소 분자는 O2라고 쓰죠. 왜 O2예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결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개라고 쓰는 건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서 하나의 입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죠?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게 됩니다. 특히 양성자 2개당 중성자 하나가 결합하여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헬륨은 양성자가 2개입니다. 그리고 중성자 2개가 결합하면서 2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것이죠. 왜 2 플러스예요? 헬륨 원자 번호가 2번이라고 했죠? 원자 번호가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가 2개, 그리고 전자도 몇 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2개가 붙을 수 있죠. 근데 전자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2개 더 많다. 그래서 H2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자연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양성자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여기서 6개 있죠. 그 밑에 몇 개 있어요? 또 6개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양성자 하나만 있어도 원자핵에 되는 수소 원자 핵의 개수 비 따졌을 때 얘의 개수는 12개가 되고요. 헬륨 원자 핵의 개수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비는 수소 원자 핵 12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헬륨 원자 핵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헬륨 원자 핵의 경우는 양성자가 2개, 그리고 중성자가 4개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4의 질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3대 1의 비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모프는 이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비율이 3대 1이 될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또 낮아져서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전자가 달라붙게 된다. 그래서 수소 원자, 산소 헬륨 원자가 된다고 했고요. 자연상의 우주 공간에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의 질량비를 갖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자, 가모프는요, 이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동시에 갇혀 있었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우주가 형성이 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고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주는 투명하게 될 때 우주를 배경으로 복사 에너지가 방출될 것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빅뱅의 증거 두 가지를 찾아야 되겠죠?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원자가 생성되기 이전, 즉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나기 이전에는 빛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전자들과 충돌하고 직진하지 못하게 되는 불투명한 우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요. 입자들이 사방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빛이 이 안에 갇혀서 불투명한 상태로 뿌옇게 존재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원자가 생성하게 되면은 이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빛이 방해받지 않고 직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이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우주의 온도는 3000K 정도가 됐습니다. 자, 켈빈 온도 기억나시나요? 절대 온도라고 얘기했었죠? 기체해야 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모든 기체의 운동이 제로가 되는 그때의 온도를 얘기했었고요. 이때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됐었죠. 이것을 우리는 절대 온도 0K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온도가 1도씨 올라가서 272.15도씨가 되면은 이때는 1K, 그리고요 0도씨라고 하게 되면요 273.15K,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졌을 때 이때 원자가 생성이 되고요. 이 과정 중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발생하여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처음에는 온도가 3000K의 온도가 방출이 됐었지만은 우주는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얼마까지 낮아지냐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3K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약 2.7K 정도의 물체에서 방출되는 빛을 지금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펜지어스와 윌슨이 관측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빅뱅 우주론의 예측과 관측이 일치함을 확인하게 되고요. 빅뱅 우주론의 커다란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원소의 분포를 분석해야 되죠. 자, 이것은 뭘 통해서 분석하게 되냐면요. 바로 스펙트럼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그 금속 원소에 검출하게 되면서요.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스펙트럼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백연점 등을 가지고 프리즘을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종류의 스펙트럼이 됩니다. 자, 흡수 스펙트럼은요,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될 때 특정한 파장이 흡수돼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빛이 도달하지 못하게 돼요. 왜 이렇게 특수한 부분에 빛이 가려지게 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각각 원자의 종류마다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가 흡수되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우리에게는 이 부분, 각각의 부분이 도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 흡수되는 부분이 각각 다르게 되고요. 이걸 통해 이것은 어떤 원자구나, 어떤 원소의 성분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별에서 방출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별을 둘러싼 대기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 대기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흡수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밑에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있습니다. 자, 방출됐다라고 하는 건요, 일단 이 별 주변에 가스가 있잖아요. 이 가스를 이 빛이 가열하게 되고요. 이 가열된 기체가 빛을 또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보내면서 각각 나타나게 되는 선의 띠가 정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원자의 종류마다 흡수하는 에너지 레벨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자, 위에 거랑 아래 거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는데, 보시면은 선의 위치가 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기체가 흡수 스펙트럼을 내보낼 수도 있고 밑에 방출 스펙트럼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별빛에서 통과되는 대기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즉 여기서 별에서 방출한 빛이 대기를 통과해서 일부 흡수되고 흡수된 나머지가 지구에 도달하느냐, 혹은 별에서 방출된 빛이 대기를 달구고 이 대기에서 빛을 내보냈는데 그 빛이 지구에 도달했느냐의 차이만 다르게 되는 것이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 그리고 선의 수에 따라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성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흡수선의 세기는 선 스펙트럼의 두께를 통해서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즉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선의 띠가 두껍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비율이 처음에 예측했던 3대 1로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빅뱅 우주론의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증거는 뭐였어요?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방출된 우주 배경 복사였고요. 두 번째는 이 원자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얘의 비율이 3대 1이 될 것이다. 수소와 헬륨의 비율이 3대 1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는 3대 1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빅뱅 이론은 정론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무거운 원자의 생성에 대해서는 별의 생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형성평가를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우주가 시작이 되었으며 우주가 계속 팽창해서 현재 우주가 됐다는 이론 뭐였습니까? 바로 빅뱅 이론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졌을 때, 자, 3000K. 자, 3000K 언제였습니까? 빅뱅 후에 얼마요? 시간이 38만 년 이후였죠. 자, 전자와 원자 핵이 결합해서 뭘 만들게 됐어요? 자, 여기서는 원자를 형성하게 되었다. 세 번째,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전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 이건 뭐였어요? 우주 배경 복사였죠. 자, 네 번째입니다.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포함된 원소가 방출하는 빛에 의한, 자, 여기서 방출이라고 되어 있죠. 방출 스펙트럼과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여 일부의 파장이 흡수돼서 흡수선으로 나타나는 뭐였어요?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모든 빛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통과되는 기체의 종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띠의 두께에 따라 가지고 성분 B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을 통해서 빅뱅 이론의 증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몇 개였어요?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었죠. 오늘은 빅뱅 이론과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였는데요. 수업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별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그 가운데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